점심 드시고 시원한 차 한 잔 함께 하면서 저희랑 시간 보내주세요. 이슈앤피플의 작은 응접실 살롱드 상암. 오늘은 가수인 동시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장님이세요. 네, 추가열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복장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장으로 한 2년 반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완전 그냥 정치인 딱 그 느낌이신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라서 연예인이다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국회에서 지금 상암동을 방문한 느낌을 받아서 글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예. 복장이셔야 하나요? 회장님이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예전에 우리 조금 그 전님 또 전전임 회장님께서 네.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복장을 좀 입고 다니셨었는데 네. 나는 조금 그 뭐 대외 협력이라든지 네. 또 다닐 때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종의 약간의 작은 공약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타이를 하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되신 거예요? 저희 선출직이고요. 네. 정말 어렵게 정말 힘든 선거가 있어요. 그러셨어요? 네. 임기는 몇 년입니까? 4년 임기고요. 네. 연임 가능하십니까? 현재는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문체부에서 이제 승인하는 그 단계만 남아 있는데요. 네.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전임 회장님들 중에 저희가 알만한 분들이 계시죠? 윤명선 저희 어머나 작곡가시고 지금 뭐 엄청나게 또 그 작곡가 겸 그 저지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뭐 이렇게 그 경연 대회에서 그 심사위원. 정말 심사위원으로서 네. 최고의 네, 네. 그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기록윤 선생님 계시고 황문평 선생님 계시고 대단하신 분들. 뭐 신상호 지명길 회장님 계시고 아유, 그다음에 가수 같은 분들이 뭐 계셨네. 그러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가수만 회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가수가 회장이 된 게 처음이죠. 그래요? 예, 워낙 원래는 이제 전업 작가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초창기 손목인 선생님께서 세상에. 1964년도에 반야월 선생님, 손목인 선생님 등이 이제 일본 저작권은 있는데 당시 이제 어르신들께서 한국에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저작료를 받을 곳이 일본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자스락이 그러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게 너무 부러웠었고 네.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정부 쪽에 네,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초창기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거를 이제 이해 못했죠. 네. 많은 분들이 저작권이 왜 필요하냐. 그렇죠. 그냥 틀면 되고 들으면 맞습니다. 되지. 근데 그때 이제 원로 선생님들께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네.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창립 60주년이 되셨구나. 맞습니다. 예, 1964년에. 예. 양복 기세 달고 있는 배지가 저희 그게 배지가 로고, 로고입니다. 네. 예, 제가 들어와서 이제 이 배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성 있어 보여서. 예, 음표입니다. 음표. 네. 네. 아유, 최초의 가수 출신 회장님이신데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조금 벅찰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럼 너무 다양한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물론 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협회 일은 징수와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게 원칙. 그게 이제 가장 큰 일이지만 징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국내 징수뿐이 아니라 해외 징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락되어 있는 침해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다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공정하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문화 컬처가 K컬처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하게 우리 창작자들의 권익은 그렇게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성토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하잖아요. 컨텐츠가 중요한데 결국 그 컨텐츠가 아무리 좋아도 컨텐츠를 생산한 사람들이 나중에 적절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거는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잖아요.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그 포인트로 잡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럼 가수 본업은 안 하세요?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자 조금만 높여주세요. 그럴까요? 저희 제가 지금 너무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군요. 우리 카메라에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괜찮아요. 잘생기신 얼굴이 됐습니까? 네. 예, 질문이 뭐였었죠? 가수 본업. 가수 본업. 무대에 서고 싶은 욕구라고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있고요. 지금도. 근데
어떻게 보면 저를 뽑아주신 그 5만 3천 명에 가까운 회원님들에게 그러시구나. 예. 저의 일이 이쪽에 매진하지 않고 또 제가 원래 했었던 그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네. 그래서 예. 일단 그 부분은 내려놓고 물론 저는 금전적인 리스크는 당연히 엄청나게 크긴 하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떼야 된다는 생각으로 잠시 접고 있는 게 이제 2년 반 동안 지금 무대에 서진 않고 세상에. 있어요. 아니 그럼 녹슬지 않으세요? 몰래 연습합니다. 비밀 하나 털어놓으셨네. 그럼 원래 연습하는 느낌으로다가 네. 원래 한 소절만 부탁드리면 안 돼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갑자기요? 아니 그냥 그대여 떠나가나 잠깐 에코 좀 넣어주세요. 한 아유. 소절이라도 아니, 한 소절이라도 딱 한 소절. 아니 이러면 가수 프로 가수신데 기타를 갖고 올 걸 그랬나요? 그럼 협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둘 하나 둘 셋 넷. 그대여 떠나가나요 다시 또 볼 수 없나요 부디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이 느낌이야 이 느낌. 사실은 우리 저희 같이 진행하신 최수영 씨 최애곡이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제가 불라 그랬어요. 네. 사실. 그래서 설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신데 좋아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오늘 18번 분명히 보겠습니다. 회장님으로 나오시니까 안 하시려고 할 거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최수영 씨가 제가 하려고 대신한다. 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방송이 매끄러워진 거죠? 그렇죠. 그럼요,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가 오후를 적셨습니다. 아,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수들, 이 아티스트들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 많은 가수들을 만나도 정말 기억에 남고 아, 이분 참 특별하다.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몇몇 가수들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예. 그 중에 한 분이 아, 출근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좋았었던 인터뷰. 그리고 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충분치 않지만 의미가 좋은 행사에 기꺼이 나와주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음재 팀장님께서 절대 예. 회장님 노래 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제작진한테 얘기했다는데 예. 저희가 무리한 요구인데 잘 들어주셔서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은 좀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게 조금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일단 회원 규모는 아까 잠깐 언급이 됐어요. 5만 3천 분 정도라고요. 5만 3천여 명 되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 K-팝이 뭐 세계적인 인기를 예. 끌기 때문에 솔직히 저작권료 같은 거를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은 회원들은 상당히 뭐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은데 예. 실제 저작권료 수준은 많이 낮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작권 징수의 수준은 전 세계 10위권까지는 이제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그 나라가 부강한 만큼 거기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인식.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수치로 보자면 지금 한국은 1조 시장의 저작권 시장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협회 한 군데는 벌써 2조 5천억 시장이 넘었고요. 일본 자스락 같은 경우는 1조 시장이 넘은 지가 꽤 오래됐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거의 1조 시장이 넘은 지가 꽤 오래됐고 그래서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러한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한국은 그 K 컬처가 일단은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네. 네. 게다가 음악은 뭐 음악도 또 뛰어나게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아직은 좀 더디 가고 있지 부족하다. 않는가.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회장님 인터뷰도 좀 검색하고 해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작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저작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편의점 음악 사용료. 예, 저는 깜짝 맞습니다. 놀랐어요. 예. 편의점 음악 사용료가 뭐지 했는데 가끔 노래 나오고 마트에서도 네, 노래 맞습니다. 나오고 예. 그런 건데 예. 그게 이제 그 예를 드시면서 껌값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네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이제 대법원 판결로 이제 사실 저희가 편의점 모 편의점과 이렇게 송사가 있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부단히 이제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제 네. 애를 썼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일부 승소 즉 그 237원이라도 받아낸 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네. 협회 입장에서는 거의 패소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한 군데 편의점에서 한 달 내내 틀어지는 음악을 저희가 누계를 보면은 만 몇천 곡에서 아마 그 이상에서 언저리에서 네.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거는 사실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해외 단체들 보통 기준을 봅니다. 네. 보통 해외 단체들이 얼마의 금원을 징수하고 또 분배하는지를 저희가 체크도 하고 그들 나라의 법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네. 있는가. 보통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도 몇만 원씩 받기도 하고 한 달에. 네. 예. 네. 또 카페도 당연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금원을 받는데 그럼 네. 이 237원은 한 달을 한 달입니다. 한 달 사용료가 예, 예. 한 개의 편의점에서. 네네. 아. 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상호 관리 협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나라의 음악을 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금원을 받아서 관리 수수료를 빼고 그분들에게 적정한 금원을 드리죠. 네. 네. 그럼 그쪽도 똑같이 우리에게 같은 패턴으로 서로 네. 상호 협력을 합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237원이라는 파일을 가지고 나눠야 되고 그들은 아, 몇만 원의 파일을 그렇죠. 나누다 네네. 보니 음흠.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해가 거듭될수록 음흠. 분명히 불만의 소지가 있는 이슈가 되겠죠. 네. 이 상황들이. 아, 네네. 그래서 제가 예견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거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에 어떤 단체는 분명히 우리와 상호 협력 관계를 안 하려고 할 끊게 거다. 될 것이다. 네. 그것이 이제 작년에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협회가 이제 한국 콤카와 협력 관계를 끊겠다 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콤카? 이제 콤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우리 영문 예, 약자가 약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콤카라고 콤카. 합니다. 예, 근데 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계를 끊고 이분들이 직접 징수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래서 예. 이제 미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네. 마이클 잭슨의 노래나 비틀즈의 음악을 한 곡 틀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우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그동안 냈었던 그래서 네. 그걸로 일종의 그 모든 게 다 정리가 됐었던 네. 이 상황이 아니라 네. 한국 음악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네. 외국 곡은 각자의 회사에 다 해외에다 아이고, 다 허락을 저런, 받아야 저런. 되는 비용과 절차와 번거로움도 대단하겠는데요.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는 네. 정말 말도 못하는 어허.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 저런. 예, 그러므로 제가 원하는 것은 또 우리 협회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 규격 정도에는 우리가 어느 맞춰줘야 되지 정도 좀 않느냐.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음. 이 불만은 지금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 저희가 댐에 있는 작은 그 누수되는 구멍을 이제 손가락 하나로 막고 있는 지경이고 네. 이게 어느 순간은 물밀듯이 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저작권 전쟁으로 번질 문화 전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실제 너무 큰일이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집중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법이 하나를 개정하려면 주무부처에 그렇죠. 또 가서 그쪽에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또 판단이 같이 있어줘야 네. 되는데 네네. 이제 문체부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또 지금 국회의 생각이 네네. 다 서로가 달라요? 다를 수도 있고 또 예. 같을 수도 네. 있고 어허. 이런 부분을 녹여가는 작업이 지금 현상에서 엄청난 과제고 숙제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듣기로 이제 프로야구장에서 노래 트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저작권 그 문제 때문에 금지가 돼서 못하게 된 적이 예. 4년 전인가 5년 전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 문제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또 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부분 또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야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이용자의 입장이 중요하긴 하나 네. 한편으로는 권리자의 입장도 무시돼서는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조금은 일방적으로 그 이용자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법으로서도 그렇게 인용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추 회장님 오늘은 가수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말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제 바깥에서 너무 잘하신다고 지금. 저는 국회 상임위 답변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하지만 광고는 들어야 되니까 예. 잠깐만 듣고 중요한 오겠습니다. 거죠. 네. 네, 이슈앤피플 화요일 순서 살롱드 상암 오늘은 가수 추가열 씨가 아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장님으로 모시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광고 나갈 동안에 사담을 좀 나눴는데 직원이 몇 분이시라고요? 예, 뭐 저희 토탈 한 180여 분. 사옥이 있으시고 직원 180. 본사에는 이제 130여 분이 이제 와, 계십니다.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근데 그 리모델링부터 해서 완전히 싹 바꿔 놓으셨다고요. 가장 중요했었던 것이 이직률이 4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나면 지식을 알고 이제 전문성을 갖고 네. 있는 상황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고 아. 연봉 때문에 이제 그랬던 네. 걸로 거의 집계가 나와서 네. 전수조사를 좀 시켜봤어요. 도대체 다른 나라 우리 협회와 비슷한 나라들의 수준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공기업이나 뭐 사단법인체에서 우리와 비슷한 버짓을 갖고 있는데 좀 체크를 했더니 네. 너무 낮은 임금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했었던 건 임금을 뭐 아주 퍼펙트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향 하자. 조정. 예. 상향 조정하고 그리고 MZ 세대들이 많이 또 영입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같이 공략도 해야 되지만 같이 또 협력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회화 같은 게 또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셔서 되게 힘들었던 네.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런. 지금은 이제 직원들이 한 80%는 기본 영어 회화를 다 할 정도로 이제 멋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우리 조금 젊은 세대들이 과연 협회에 좀 오랫동안 있으면서 내가 여기서 좀 꿈을 키울 수 있는 협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했었던 거는 복지를 조금 신경 쓰는 게 좋겠다. 와. 그래서 작지만 소소하지만 감동받을 수 있는 복지들을 몇 개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했었던 거는 협회에 오시면 회원님들과 직원분들은 무료로 편의점과 같은 이용을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무료로? 예. 무료로. 그래서 6층에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룸하고 같이 만들었는데요. 스낵바라 그래가지고요. 없는 게 없습니다. 예, 오전에 샐러드 바부터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있고 네. 뭐 모든 과자류, 뭐 빙과류 다 있고. 부러워. 예,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리고 나서 이 약간 여담입니다만 이직률이 0%로 떨어져 있습니다. 와, 예. 박수. 야. 역시 지도자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아니 그러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 어떠한 일들을 수행한 경력과 이게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딱히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는 복수단체예요. 그러니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고 또 다른 단체가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오시는 분들은 한 곡을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공표라고 하는데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CD나 네. 그다음에 우리 전송 사이트에 무조건 이제 음원이 올라갔어야 네.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 예, 그 유튜브에 이렇게 내 노래를 뭐 다양한 형태로 올려서 그 공표 자료를 갖고 오시면 그래요?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곡? 예. 작사만도 되고 그럼요. 작곡만도 되고 예, 예. 노래를 직접 불러도 되고 시연은 이제 실현자협회입니다. 실현자 예, 다릅니다. 여기는 아. 작사와 작곡이구나. 예, 그 실현자협회고요. 저희는 이제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자까지 같이 한국까지.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 세 가지 예. 영역이 예, 회원 맞습니다. 가입의 그럼 기준이라는 우리 추 회장님은 작사 작곡을 하신 예, 거죠? 편곡까지 네. 같이 싱어송라이터였으니까. 예, 싱어송라이터로 있어서 저는 이제 네. 실현자협회도 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이렇게 이렇게 일절하시면 실현자협회에서 우리 회장도 하세요 하고 탐내실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려고요. 자, 저는 시대가 좀 변하니까 요 예.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저작권 이슈도 변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요즘은 뭐 AI 시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없는 것도 만드는 시대인데. 맞습니다. 그럼 이제 AI가 만든 음악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를 설명 잘 해주셨고요. 질문을 잘 해주셨고요. 이게
작년 멕시코 시삭총회라 그래서 시삭이 저희가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저작권 협회의 그 유엔 단체이거든요. 네. 총회를 하는데도 최고의 이슈였고 아. 이번에 한국에서 저희가 호스트가 돼서 일주일 동안 또 시삭총회를 저희가 또 감당을 했습니다. 어머나. 거기에서도 네. 가장 큰 이슈가 AI 이슈였는데요. 네. 물론 AI는 오늘 AI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실력이 내일 또 변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그렇죠. 급변하고 네.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저작권의 명시는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에만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과거에도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코끼리가 그림을 그렸지만 코끼리에게 창작권에 대해서 주지 않는 네. 예가 네. 있었고 과거에 뭐 비슷한 예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래 이 이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그 AI 저작권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양심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내가 AI를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이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AI로 만들었다는 표기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시키자. 만약에 이거를 어길 시에는 네.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네. 게 이제 개념이 먼저고요. 아시겠지만 AI가 이것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인풋이 돼야 되는데 그 당연하죠. 인풋이 우리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모든 창작물을 다 그 그렇죠. 안에 넣는 집어넣는 과정이 거잖아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사전 그 저작료를 좀 지급하는 게 어떻겠는가. 아. 또는 아니면 보상금의 체제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가 의견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분분해져 있는 게 지금의 조금 모습입니다. 복잡해지긴 하네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고요. 아직. 결론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모든 전 세계가 이거와 같은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곧 어느 정도의 기본법 정도는 나온다라고 저는 관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회장님이 나오신 김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어요. 네네.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던 것인데 왜 예전에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거리를 다니면 캐롤을 듣고 예. 신나는 음악이든 무슨 음악이든 듣고 그 음악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 히트가 되고 네. 이런 선순환이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졌어요. 예. 거리에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더 저작권 때문에. 그러면 저작권 협회가 권리를 행사하고 합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사회 환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적어도 12월 뭐 20일부터 30일까지는 우리가 저작권을 풀겠다. 거리에서 마음대로 틀어라. 이런 거 해주면 안 돼요?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요. 여기서 지금 팩트를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이 팩트는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환경부의 규제가 있습니다. 예, 한번 기억해 보세요. 과거 우리 12월 달 되면 네. 어디서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레코드 가게나 레코드 거리 가게 상점. 거리 상점이었어요. 네. 그거를 바깥으로 못 내게끔 하는 소음 규제 환경이 규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서 바깥에서 들을 수가 없는 게 첫째고요. 지금도 12월 달에 그 백화점을 가잖아요. 실내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개몽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니 제발 트세요. 다만 12월 달에만큼만 네. 환경 쪽에서도 규제를 조금 풀어주시고 좀 이렇게 그 뭔가 연말 분위기 날 수 있게끔 해주면 어떨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난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문을 열면 난방에 대한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그렇죠. 에너지 규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네. 에너지 규제가 같이 네. 공존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게 그 약간 오해를 저희 저작권협회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그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이 부분을 화두로 냈었던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네. 그분과 분명히 이거 얘기했었고 이게 또 저희 기사로도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튼이 진작 나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다만 네. 저작권이라는 게 항상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저자기는 내 노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싫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예. 그거는 저작권 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 저작인이 개인 인격권에 예, 대해서 예. 문제를 일으키는 거라서 그거는 네. 좀 별개의 별개의 문제이고요. 문제다. 저작권의 문제로 이걸 못 튼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인식이 자꾸 잘못되어 있는 건 오늘 확실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오늘 그러면은 좀 알려드린 틀 수는 거예요. 있다는 어우, 뜻인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예, 틀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장 음악 서비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다 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예전에 그 지금
잘 알고 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나 뭐 징글벨 뭐 네네. 이런 모든 노래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흘러가지고 심지어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것들은 퍼블릭 도메인이라 그래가지고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네. 아니 다 사용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업소를 떠나서 네. 이렇게 노점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네네. 연말에는 뭐 많잖아요. 오방떡도 있고 뭐 네네. 호떡도 있고 아, 많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 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소음이나 이런 규제를 조금 그때만이라도 좀 같이 완화해서 네. 같이 일종의 협업을 한다면 너무 좋은 또 그런 옛날 모습으로 사회적 한번. 축제니까요. 그런 예, 것들은.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 하나 또 궁금한 게 사실 요새 차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다 공유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예. 음악도 요즘은 뭐 내가 이걸 내 거 가질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보면은 임대 즉 다운로드가 아니라 이제 스트리밍의 예, 시대라고 맞아요.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작권자한테 조금 적은 금액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뭐 스트리밍도 그렇고요. 그냥 음원 다운로드 받는 것도 그렇고, 네. 예, 대부분 제작자 예전에 통신사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었고, 네. 지금은 이제 통신사 그리고 이제 제작자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현자 즉 가수들 가수들, 네. 연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저작인들 저희가 백분율로 보면 한 10% 정도 저희가 이제 아. 예, 가져가서 거기서 작사 작곡 편곡자들이 또 이제 거기서 또 예, 세분화시키네요. 분배하는 나누시는 거예요. 거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시기 전에 꼭 질문해야 될 게 나의 플레이리스트의 추가열 예. 이게 아, 추가요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름에 듣기 좋은 곡을 좀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예, 5 얘기를 곡만.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름에 듣기 좋은 곡은 불현듯 DJ 덕의 여름 이야기가 떠올랐고요. 아, 네. 뭐 워낙 그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한 지나간 여름 예 맞아요. 아, 낙가에서 만난 맞아요. 그녀 그거죠. 예. 그리고 쿨 노래 중에서 여름 노래가 있지 않나요? 그럼 있죠. 예, 뭐죠? 해변의 여인. 해변의 여인. 이제. 그건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야 예, 이 예, 여름이야. 맞습니다. 예. 그거 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쿨의 김성수 씨가 솔로로 나와서 저에게 곡을 좀 달라고 해서 네. 그런데 보니까 김성수 씨가 배가 좀 나왔길래 네. 조금 그걸 배 싸매고 예.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살을 조금 빼고 예. 해변을 가신다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라는 농담을 하면서 배를 싸매세요 하는 배싸매요라는 노래를 한 곡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 완전 여름 노래예요. 그냥 해변 노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노래 하나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지금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여름 이야기 해변의 맞아. 여인 뱃사매요. 징검다리의 여름 이 노래는 흥에 겨워 아, 여름이 이건 뭐- 오면 이 노래 아. 정말 7080의 정석이죠. 네, 네, 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박학기 씨의 네. 박학기 씨가요 지금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님이십니다. 부회장님이신데 예.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이분이 해변을 가가지고 자기가 그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옐로우 피쉬를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이쁘다. 이쁘다. 그리고 저렇게 독특하게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만든 옐로우 피쉬가 여름에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이렇게 5곡을 다섯 곡. 준비했습니다. 야, 네. 이른바 추가요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끝곡으로 준비한 건 이건 아니고 예. 너무 아쉬워가지고 아까 나 같은 건 듣다 어느 말고요. 건가요를 듣다만 게 아니라 전곡을 들려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 4년의 임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으로서 회장은 되게 좋은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일하시는 거며 하실 거며 들어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들어와서 보면서 느낀 건데요. 네. 누린다면 좋은 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하지만 일을 한다면 이건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고요. 정말 벅찬 자리고 힘들 수도 있는 자리고요. 네. 열심히 해서 저는 늘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바람과 같은 자리에 너무 많은 걸 남기지 말고 명예만 남기고 오자.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예. 그게 명예만. 목표세요. 예. 야,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목표입니다. 네. 명예를 남긴다는 예, 건 맞습니다. 사람이 힘을 남긴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네. 오늘 정말 좀 가수를 모시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살롱드 상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신 추가열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